안녕하세요. 엄마한테만 알려주기 아쉬워서 올리는 유튜브 약사딸내미 약달입니다. 생각해보니 요즘 엄마가 부쩍 짜증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인가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티는 안 내시지만 갱년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더라고요. 대부분 그러시지 않나요? 약을 먹자니 걱정되고 또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오늘은 엄마한테 직접 설명드렸던 갱년기에 대해 지금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만 엄선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갱년기란 무엇이고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여성의 몸은 임신과 출산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이 호르몬의 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비율과 주기에 따라 배란이나 월경이 정해지는데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 필요 없는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여성 호르몬의 생성이 감소돼요. 흔히들 우리가 갱년기 증상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이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즉, 갱년기는 큰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갱년기 증상 중에 엄마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은 바로 안면 홍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갱년기 여성 중 약 75%가 이 안면 홍조 증상을 겪는다고 해요. 보통은 1년에서 2년 사이에 끝나지만 길게는 10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불쾌한 열감이 동반되는 증상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기관인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시상하부의 체온 조절 기능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덥지 않은데 우리 몸이 덥다고 일종의 오해를 하고 몸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몸에 있는 혈관들을 확장시킨답니다. 그 중에서 얼굴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 얼굴이 붉어지고 열감이 확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몸의 온도가 상승하면 피부에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불면증을 겪고 있는 엄마들도 많으시죠? 야간에 일어나는 홍조 등의 혈관 운동 장애가 엄마들의 단잠을 방해하는 주범이에요. 불면증으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면 쉽게 짜증이 나고 또 마음이 답답한 것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갱년기 증상은 사람에 따라서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를 놓치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더 힘들어지고 그 이후의 건강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해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갱년기를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우리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과 궁금해하는 부분을 위주로 꼼꼼히 한번 살펴볼게요. 갱년기 증상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제가 유방암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이러한 이야기들 때문에 무서워서 약을 드시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일까요? 호르몬제 복용은 인체에서 부족해진 여성 호르몬을 보충시켜주는 방법이에요. 호르몬제에는 매일 복용하는 정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피부에 부착하는 패치제, 그리고 피부에 직접 발라주는 젤 타입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이러한 호르몬제는 대표적인 갱년기 증상인 안면 홍조, 그리고 질 건조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고 심혈관계 질환과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까지 감소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유방 조직을 다시 증식시켜서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고 자궁 내막암을 증가시킨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엄마들 중에 평소에 유방암의 위험도가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연령이 60세 이상이거나 폐경 후 20년이 지난 후에 시작한 호르몬제 복용은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 중론이기 때문에 호르몬제 복용은 60세 미만 혹은 폐경 후 10년 이내인 경우에 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다만 갱년기 증상의 심각도 그리고 고중성 지방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 여부에 따라 적합한 치료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치료 전에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꼭 필요해요. 모든 약에는 약을 먹음으로써 얻는 이득과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먹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치료의 득과 실을 따져서 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을 복용하는 것이 모든 치료의 기본 전제라는 점 이번 기회에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갱년기 증상이 병원을 갈 정도로 심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 관리하고 싶다 하는 엄마들을 위한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폐경 이후에는 지방 분포가 복부로 집중이 돼서 다리에는 살이 덜 찌고 배 쪽에 살이 축적되기가 쉬워요. 이러한 복부 비만이 지속되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찌지 않도록 잘 관리해줘야 한답니다. 생활요법 첫 번째, 운동. 우선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햇빛을 쬐이며 산책하는 것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줘서 갱년기로 인한 우울감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답니다.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누워서 진행하는 브릿지와 공을 이용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브릿지는 누워서 다리를 접고 엉덩이 힘으로 하체를 끌어올리는 동작이에요. 그리고 공을 이용한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은 서서 공을 허벅지 사이에 끼우고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는 동작인데 이 운동을 하면 골반의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괄약근도 탄탄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요실금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따라해보세요. 생활요법 2번째,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리는 식습관. 중년 이후에 복부 비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의식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뱃살 빼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밀가루는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기가 쉬우니 조금 귀찮더라도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이 풍부한 콩과 두부, 그리고 양배추 같은 건강한 재료들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내가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챙겨주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으로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약을 먹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생활요법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엄마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많이들 찾으시는데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은 병원에서 처방받는 호르몬제처럼 증상 개선 효과가 빠르거나 강력하지는 않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갱년기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꿀팁 첫 번째, 개별 인정형 인정을 받은 원료인지 확인하세요.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에는 총 9가지가 있어요. 개별 인정형 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은 일정한 제조 방법으로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함량이 충분히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설사 동일한 성분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식품과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은 품질과 효과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증상에 따라 성분을 고르세요. 개별 인정형 원료들 중에서 석류가 들어가 있는 것은 피부 수분의 손실량을 줄여주기 때문에 안면 홍조 등의 증상이 심한 분들이 드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오미자가 함유되어 있는 것은 근력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갱년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답니다. 요즘 피크노제놀 성분에 대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갱년기 건강기능식품은 이렇게 성분에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에 성분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이는 표를 참고하세요. 다음은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따로 챙겨 드시고 있는 엄마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 위험을 줄여줘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라 충분 섭취량은 65세 미만인 엄마는 하루에 10마이크로그램,
그리고 65세 이상인 엄마는 하루에 15마이크로그램을 권장하고 있어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량인 상한 섭취량은 연령과 무관하게 150마이크로그램이에요. 물론 비타민 D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지만 이 상한 섭취량 이상으로 복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참고로 더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갱년기 영양제를 검색했을 때 자주 보이는 감마리돌 렌산은 달맞이꽃이나 도라지 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에요. 감마리돌 렌산은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 혈행 개선,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면역 과민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갱년기 증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혈행 개선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하는 효과에 따라서 일 섭취량이 다르니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갱년기를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을 정리해볼게요.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관리로 몸의 컨디션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기본. 호르몬제 복용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증상이 너무 심하다고 느끼면 병원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것. 그리고 호르몬제 복용이 부담스러운 엄마들을 위해 약달이 직접 증상별 추천 영양제 성분을 정리했으니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꼭 참고하세요. 저는 엄마들이 갱년기라는 단어에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갱년기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스스로의 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듬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갱년기 이후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에요. 갱년기는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은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 말이죠.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골다공증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지금까지 약사딸내미 약달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